오늘은 부자는 알고 가난한 자는 모르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최성락 교수님의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 싶은 마음을 애초에 억누르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최성락 교수님은 교수 초기 시절에 벤츠를 타고 싶으셨고, 그렇지만 연봉이 녹록치 않아서 조금 무리를 해서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나요? 타고 싶은 마음을 애초에 억누르는 것과 무조건 절약 검소하는 것과 노력해서 성취를 하는 것 말이죠. 최성락 교수님의 생각이 책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욕망을 억눌려서 다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욕망을 다스리거나 지우는 사람이 더 성숙한 인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루기보다는 돈을 더 벌어서 벤츠를 사기보다는 애초에 마음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비단 최성락 교수님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고 알고 있고 겉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비싼 외제 자동차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속물이라는 편견을 갖기도 하고 그런 여론, 댓글들을 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욕망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람이 더 고귀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물으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꼭꼭 숨겨두었다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돼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한 생명이 귀하니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익, 나 자신의 욕망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발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속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의사나 변호사, 사회 경제적, 명예적으로 그러한 평판들이 중요한 직업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불교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으신데요. 불교에서 욕망을 없애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생기지 않게 자신을 애초에 다스리는 방법과 두 번째, 자신의 욕망을 달성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똑같죠? 불교에서도 이 두 가지 고민이 엄청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명상해야 될 그런 큰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생기지 않게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선의 방법을 추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고요히 앉아서 참선하는 거, 좌선하는 거. 우리가 TV 같은 것으로 많이 보았죠? 석가모니 이후에 불교의 실천 수행법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달성해버리는 거예요. 이 욕망을 달성해서 욕망을 없애는 방법을 탄트라라고 합니다. 탄트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과 탄트라 이 두 가지 방식이 약간은 경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성숙한 것일까요? 더 고단수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고수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한국 현대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로 경허선사가 있어요. 선사는 승려를 말합니다. 경허선사와 경허선사의 수제조로 해월
수월, 망공선사가 있었는데 이 경어선사의 전기인 길 없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경어선사와 망공선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망공선사가 말합니다. 스님, 경어선사와 망공선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공선사가 먼저 말합니다. 경어선사 스님, 스님께서는 곡차를 마시지만 저는 술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십니다. 굳이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위에 있는 파전을 가리키면서 이 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저는 굳이 파전을 먹으려 하지도 않고 또 생기면 굳이 안 먹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망공선사가 추구하는 방식은 선의 방식이죠. 그것을 스승 경어선사에게 물은 거예요. 경어선사가 대답합니다. 오, 위대한 대사님, 이 곡차 한 잔 받으십시오. 나는 그대가 그동안 그처럼 위대한 도인이 되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려. 자네가 벌써 그런 무예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무예는 막히거나 거치는 것이 없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 이르렀는지 내가 전혀 몰랐었네, 그려. 나는 자네와는 다르네. 자네는 술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이 파전이 생기면 굳이 안 먹으려 하지 않고 없으면 굳이 먹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나는 자네와는 다르네. 나는 술이 먹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밀씨를 구해 밭을 갈아 씨 뿌려 김 매고 추수하고 밀을 베어 떨어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고 걸러서 이와 같은 술을 만들어 이렇게 마실 것이네. 난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팥씨를 구해 밭을 일구어 파를 심고 거름을 주어 알뜰히 가꾸어서 이처럼 파를 밀가루와 버무려 기름에 부쳐가지고 꼭 먹어야만 하겠네. 경어선사의 방식은 탄트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망공선사는 욕망을 겉으로 보이지 않는 선사죠? 선의 방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아요. 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적 경지에 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 이른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보는 교과서적인 삶이에요. 이에 반해서 경어선사는 어떤가요? 욕망이 충실하죠. 술이 먹고 싶으면 몇 달이 걸려서라도 직접 술을 만들어 먹습니다. 파전이 먹고 싶으면 밭에 파를 길러서라도 먹고야 맙니다. 하나의 욕망이 생기면 노력해서 그 욕망을 달성해 버립니다. 탄트라죠. 자, 이 망공선사와 경어선사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고단수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선과 탄트라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고단수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대답이 나옵니다. 망공선사의 후일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망공선사가 훗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스승 경어의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내 견해가 너무 얕고 스승의 경지는 하늘과 같아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았다. 즉, 욕망을 제어해서 욕망을 없애는 것보다 욕망을 달성해서 욕망을 없애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선보다는 탄트라가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겠죠. 이 정신적 에너지로 그 욕망과 욕구, 그것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누르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이 망공선사도 그것이 결국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욕망 아주 근본적으로 도려낼 수는 없었다. 망공선사도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탄트라가 어떻게 보면 선의 방식보다도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인사이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부로 확장시킨다면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먼저 솔직하게 돈에 대한 욕구, 나 돈 벌고 싶어요.
돈이 좋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것을 말하고 인정하고 열심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취한 후에 내가 1억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 3억, 5억, 10억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것이 내가 오히려 더 막 힘들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속물인데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성락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 고민 속에서 그 대중들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결국 벤츠를 자기개발 노력을 해서 구매하시는데 성공을 합니다. 최성락 교수님의 말이에요. 벤츠를 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숨기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벤츠를 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노력해서 직접 벤츠를 타는 것이 벤츠를 타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정신적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사이토 히토리라고 일본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는데요. 부자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에는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그런데 이 물질적인 행복에 집착하다 보면은 점차 여기에만 압도돼서 반쪽짜리 행복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도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균형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 물질적인 행복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추구해서 획득을 해야만 합니다. 애초에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행복의 한 축을 잃는 것과 같아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그 조절은 그 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그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욕망을 불인정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양쪽의 행복을 모두 얻어라. 벤츠 인클래스가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한대요. 연수입이 1억 정도가 되면 수월하게 굴릴 수 있다고 최성락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최성락 교수님은 결국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 교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투자에도 성공을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 허무함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얻은 행복도 크다라는 것이죠. 엄연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균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선이라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탄트라라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균형적인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접근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물질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자, 정말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